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가 되니까 달라진 게 참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1시간 앞으로 당겨졌고, 6시부터 하던 게 5시로 바뀌었고, 그 덕분에 오늘은 아주 도톰하게 많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속닥하다는 말 아시죠? 모릅니까? 이 중경도 분들은 모르는구나. 속닥하게, 오붓하게, 이렇게 몇 명이 안 되는, 그렇게 약간 정겹게 얘기를 나눈다라는 걸 이제 경상도에서 속닥하게, 아주 정겨운 그런 표현인데, 그냥 많이들 안 오셔서 또 그렇게 약간 오붓하게, 속닥하게 서로 얘기를 정겹게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늘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아서 했는데, 이래 또 책상과 의자를 이래 놓으니까 또 다른 분위기로, 그죠? 또 여러분 앉아있고 난 서가있고 그거보단 다 같이 앉아있고 이런 게 좀 눈높이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가있으니까 발바닥이 따뜻한 게 보일러도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온기가 이렇게 좋다 싶네. 하여간 참 여름날 늘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젠 보일러를 떼어 이 따뜻한 게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삶이란 건 우리의 생각과 어떤 사고, 고정관념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지속되지만, 우리의 삶, 어떤 산천초목, 그리고 계절, 이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모든 것은 늘 새로운데, 우리의 고정관념만 항상 고정되어서 그 고정된 관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삶의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결핍들이 생기는데, 실제적인 삶은 늘 이렇게 변화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쨌든 11월 첫째 주가 돼가지고 이런 변화된 분위기,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신우일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속에서 또 몇 분이서 모여 앉아가지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오붓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기차 타고 이러다 보니까 먼 산들이 이제 알록달록 단풍들도 제법 이렇게 들었던데, 하여간 그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참 단풍이 늦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느새 아직 약간 화려하진 않지만 먼 산들이 참 단풍이 많이 울긋불긋 들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또 오면서 항상 청주 시무선에 오면서는 항상 감동을 하게 되는 게, 청주의 유명한 플라타너스 길, 그죠? 그것도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플라타너스 길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 좋구나 하고 오는데, 플라타너스 단풍만의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빛깔, 어떤 가슴 벅참. 하여간 플라타너스가 꽤 큰 나무인데, 잎도 크고, 그 큰 나무가 쫙 연결되어 있으면서 쫙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화려하진 않으나, 고풍스럽기도 하고, 참 플라타너스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단풍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도 가지면서, 참 좋구나 하고 슬라는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또 이렇게, 시무선언에서 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노자 선생님 말씀을 앞에 두고, 삶의 얘기,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 지금 이 순간에 관한 얘기, 우리가 늘 찾고 구하는 어떤 갈망하는 어떤 그 근원의 자리, 그것에 관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항상 제가 산청 갈 때는 또 산청 가는 느낌이 또 달라요. 또 가수도 그렇고, 서울은 또 다르고 하는데, 청주 올 때는 또 청주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늘 참 어느 지역이든 가든 간에 이렇게 늘 가슴 설렘이라 그럴까 참 좋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노자 선생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오붓타에 왔으니까 오늘 안 온 사람들 손해 좀 보고로 재밌는 얘기 해가면서 편안한데 그 편안함 속에 녹아있는 어떤 그 무엇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한번 같이 재밌게 한번 시간을 보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72장입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 좀 손해보게, 이렇게 좀 차별나게, 이런 재밌는 말도 한 번씩 섞어야, 그제? 한 번씩 웃고, 그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덕경 72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진정한 위험이라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위험이라는 건데 위험이라는 걸 우리가 또 곧잘 이렇게 쓰긴 하지만 이걸 정확히 어떤 뜻이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애매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기에 위험이 뭐냐 이랬더니 의젓하고 엄숙함 이렇게 돼 있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간 근데 어쨌든 진정한 위험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 사람 참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느낌, 어떤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참 위험이 있다, 위험이 있게 느껴진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무게감이 있다. 좋습니다. 또 어서 오세요. 무게감이 있다. 말씀하실 자도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그 장모사님, 요 위에 앉으시면, 예? 아니, 근데 그 얼굴을 못 봐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위험은 뭐냐면, 뭐 배운 게 많다든가, 뭐 가진 게 많다든가, 어떤 권력이 많다든가, 또는 어떤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언지 모를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온 어떤 내면의 힘, 어떤 영혼의 힘, 그걸 무게 있게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딱 꼬집어 뭔가에 대해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힘, 그게 어떤 뭔가 가짐으로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또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함부로 하지 못할 어떤 힘 같은, 내면의 힘, 영혼의 힘 같은 걸 위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간 그런 위험은 노자 도덕경 오늘 72장을 통해가지고 그런 위험이 어디에서 오며 진정한 위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건데, 현대의 가장 위대한 혹은 뭐 이렇게 유명한 영적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인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위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진정한 위험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반려견이 많으니까 대부분 이제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면 반려견 혼자 이제 집에서 있다가 돌아올 때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다시 이 반려견이 주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도 약간 강아지를 한번 키워봐서 압니다만은, 아침에 하루 종일 지 혼자 있다가 주인이 턱 들어가면 얘가 얼마나 반가워해가지고 막 들어오기 전에 주인 소리만 들리면 막 문을 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엉엉 짖기도 하고, 또는 뭐 그 반가움이 너무 이렇게 격하면 낑낑낑낑낑낑 하고,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얼마나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핥고 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막 낑낑거리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어쩔 줄 모르니까 저쪽 뛰가 또 와가지고 또 안기고 또 핥기도 하고 막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곧잘 그런 걸 경험하는데,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하기를 그렇게 경망스럽게 어찌 사람이 시가 어찌 경망스럽게 폴짝거리고 어쩔 줄 몰라오면 이게 진정한 위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보통 위험이라 그러면 무게 있고 근엄하고 범접하지 못한 이걸 상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더 근본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톨레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강아지가 너무 반가워서 막 이게 진정한 위험이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었는데, 그 위험은 뭐냐? 단순하게 이게 그렇게 말하면 위험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가장 자기 자신다울 때,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로서 존재하잖아요. 막 표현하고 할딱거리고 막, 그게 말하자면 가장 강아지다운, 가장 개다운, 그게 가장 진정한 위험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참 크게 뭉클하게 다가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위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유독 인간만은 자기 자신이 되기 보려는 남이 되려고 하고,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보다는 더 채워서 뭔가 위험 있는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남들에게 그래 보이고 어떤 존경받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말하자면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는 것으로 오히려 진정한 위협을 잃어버리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이 되면, 그래서 나와 내가 바라는 나가 둘로 분리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런 나 자신이면,
나와 내가 바라는 나 둘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지금밖에 없으면 이 말이거든. 매 순간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되면 어떻게 표현해 보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 고요해져요. 평화로워지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는 이 마음이 들뜨지 않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뚜벅뚜벅뚜벅한 걸음. 거기서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봐 주려고 뭐 말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풍겨나고 있는 어떤 위험 같은 게 내면의 힘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진정한 위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뭐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는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위험을 잃어버리고 하여간 어쨌든 그 진정한 위험 제가 이 제목을 뽑으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은 위험이 딴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험. 그 고요함과 그 평화로움 속에서 그 어떤 당당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 이걸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람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좋습니다. 자, 노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불외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외위 가는 위험 위자예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즉 대위지라 큰 위험이 이른다. 큰 위험이 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 대위할 때 뒤에 나오는 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 자신의 다음에서 비롯되는 어떤 진정한 위험이라고 표현하면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할 때 이 위험이라는 게 이제 그죠? 이게 이제 그냐면 그 위험이자인데 권위라고 해도 좋고 그죠? 그 위험이자인데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위험이자이기도 하고 어를 위자이기도 해요. 어를 위자. 어르다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가 겁을 주기 위해서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는 걸 얼음장을 놓는다. 어르다. 어를 위자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으로 다 연결시키겠습니다만은 앞에 노자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했을 때에 뒤에 이제 뭐냐면 큰 위험이 이른다 했을 때 앞에 나오는 이 위험이 뭐냐면 그 자체가 가지는 고요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위에 모든 만물은 다 위험이 있다. 이게 이해되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생명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그 고요한 힘,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그걸 위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많은 존재들이 다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갈 때 뿜어지는 위험, 그런 것처럼 생명 자체가 가지는,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인데 우리도 이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위험 자체예요. 근데 다만 인간은 오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위험을 잃어버리는데 위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함으로써 진짜 위험을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는데 사람의 그건 어떤 마음이랄까 생각의 어떤 영역에서는 그래 볼 수 있는데 생명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고유한 힘, 에너지를 위험이라고 보면 생명, 우리의 모든 게 세포 하나도 다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생명이고, 감정도 생명이고, 모든 게 다 생명이에요. 우리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다 생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감정, 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그 자체의 생명의 흐름이니까. 생명의 흐름인데, 그들도 뭐냐면, 이것들도 다 위험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슬프다,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외로움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혹시 말씀드렸다시피 외로움이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감정이 와도 괜찮아요. 이 자체가 이제 이 위험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슬픔은 슬픔 그 자체만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기쁨은 기쁨 자체만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고 이해가 되죠? 외로움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외로움만이 가지는 어떤 스걱거리는 감정 뭔가 이렇게 또는 공허감도 괜찮고 뭐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질투나 시기 이것도 괜찮고 어떤 긴장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어떤 감정 하나하나들도 다 사실은 생명인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 곧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은 슬픔대로의 위험이 있고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위험이 있고 불안은 불안대로의 위험이 있고 기쁨은 기쁨대로 그냥 다 생명이니까 그 자체의 고유한 에너지
쥐는 또는 어떤 그 새는 어떤 꽃은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 자체가 다 위험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 솟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도 다 그 자체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자체의 에너지. 근데 노자는 말하거든요. 그 자체의 에너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짜 큰 위험이 이른다라고 할 때 슬픔이 오거나 외로움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우리 감정 그 순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이 왔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오거나 불안이 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왔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험이 온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것들 외로움이라든가 불안 이런 것들이 오면 두려워한다는 걸 피하고 살아나려고 하고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어떤 늘 평화로운 어떤 삶이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런 거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어떤 안 좋다고 여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오면 특히나 어떤 시기나 질투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걸 외면한다는 거죠. 그걸 뒤바꾸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가지는 위험 그걸 두려워서 이것을 바꾸고 고쳐가지고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거 자세히 설명드리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험이 선다 이 말이거든. 진짜 외로워 보면 진짜 어떤 불안해 보면 불안을 고쳐서 바꾸어서 불안 아닌 이게 둘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되어 보면 슬픔의 바닥을 쳐보면 슬픔을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슬픔 자체가 되어 보면 거기서 슬픔이 완전히 없어져요. 원래 슬픔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건데 그게 사라지면서 슬픔을 만났는데 슬픔이 없고 영원히 슬프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래. 늘 말씀드린 것 같은 그와 같은 건데 첫 문장에서 노자는 뭐냐면 사람이 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에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체의 고유한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만나면 본래 그 자체로 있으면 본래 그 자체가 본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중생이 부처되려고 막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생 그 자체로 있어 보면 중생은 본래 없고 본래 부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피하고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힘들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대위 이걸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톤으로 어떤 빛깔로 이해가 되어 가겠습니다만 첫 번째 문장이 이해됐으니까 그다음 보세요. 무압기소그라 요 앞자가 업신여길 앞자예요. 하는 바를 업신여기지 말며 하는 바를 업신여기지 말며 무염 여기 싫어할 염자거든요. 무염기소생이라 그 생기는 바를 일어나는 바를 싫어하지 말라. 부유불념 대저 오직 싫어하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게 되면 시불념이라 그러므로 영원히 싫어하지 않게 된다. 아까 이게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자기의 초라한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걸 싫어하지 않게 되면 그걸 업신여기지 않게 되면 이 말인데 그러면 영원히 싫어하지 않게 되는 그 존재로 진정한 대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만나게 되는 이 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시로 불념이라 그러므로 싫어하지 않게 된다.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삶의 이 실상에 깨어난 눈뜬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인데 그러므로 성인은 자지부자현하고 자기 자신을 알되 부자 여기 볼견자인데 여기서는 볼견자로 쓰지 않고 나타날 현 드러낼 현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나타내지 않는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존재할 뿐이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기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지. 그거 왔더니 나 이런 사람이 알아주려고 알아달라고 그러고 뭐 권위를 세우고 이래 안 하는 거래. 그냥 고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 힘있게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말인데 그 다음에 자의 부자귀라 스스로를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만 부자귀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귀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높이려 하지 않는다. 이게 불가능해요. 진짜 자기로 돌아오면 그냥 살 뿐이지 남과는 상관없는 진정한 자존 속에 살아가거든요. 어떤 그 얘기인데 고로 그 빛이잖아. 그러므로 저를 버리고 저를 버리고 이를 취한다. 이게 아주 이게 노자에서 자주 나오는 관용구 같은 건데 저쪽을 버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현 나타내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이거 그건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불가능해져 그게.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를 취한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이 길을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참 진정한 위험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걸 노자 선생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앞에 잠깐 첫째 문장을 설명드리면서 약간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사실은 요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말씀드릴 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춤을 추려고 왔거든요. 벌써 자세히 나오죠? 아주 오붓하게 오셔가지고 더 좋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찬불가를 부르고 싶다 이래가 노래도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춤을 한번 추려고요. 삶의 춤이요. 삶의 춤을 한번 춰보려고 하는데 이 사실은 뭐냐면 이 세계가 이 우주가 뭐냐면 지금 모든 순간이 춤이거든요. 이 근본 바탕이 추는 춤 해도 좋고 우주적인 어떤 춤이에요. 우리는 보통 너무나 익숙한 고정관념으로 요건 내고 하는 어떤 그 익숙한 고정관념을 보니까 뭐냐면 삶은 늘 거의 비슷한 일들의 반복일 뿐이고 막 권태롭고 지겹고 또는 어떤 새로 재밌는 일 없나를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고정관념 어떤 아주 익숙한 어떤 습관이라 그럴까 그런 것으로 바라보니까 삶이 이렇지 진짜는 온통 춤이에요.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흩날리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하는 여러분이 눈을 깜짝거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전체가 다 춤이거든요. 그 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춤 얘기를 한번 하면서 노자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위험의 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춤 얘기를 하고 하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 조크라는 영화 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안 보셨구나. 그 조크라는 영화가, 베를린 무슨 영화제인가, 거기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는데, 오늘 그 영화 얘기 한번 하면서, 우리 오늘 오붓하게 왔으니까, 재밌게 해보면, 어떻게 그 영화를 보게 됐냐면, 그 파동에서 강의를 저도 하는데, 대구 파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선생님 조크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보시고, 도덕경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보러 갔거든요. 보러 갔는데, 처음, 2번 봤습니다. 처음 보러 갔을 때는, 영화가 끝났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주인공의 꺽꺽 하는 그 웃음소리와 주인공이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오늘 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주인공은 춤을 추는데, 영화가 끝났을 때는 그 주인공의 투생이 아주 어릴 때부터 상처를 참 많이 입었고 자랐는데, 그 주인공의 그 꺽꺽 하는 완전히 확 웃지도 못하고 끄끄 참으면서 웃음이 나는 그 어떤 그런 자기를 짓누르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아팠고 주인공이 추는 춤이 또 아파가지고 영화가 끝나고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이 그 지난했던 그 삶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서 너무 울었거든요. 울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제가 곧잘 영화를 2번 봅니다. 뭔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신랑은 또 갔어요. 또 갔는데 2번째 갔을 때는 울기는 그냥 정말 기뻐서 맨 마지막 장면 영화 끝나고는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이 또 웃고 나는데 그 웃는 그 모습과 함께 나도 막 웃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춤 얘기를 하려니까 그 주인공이 췄던 춤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짧게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인공은 아주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낳은 엄마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가정주부로 30년 전에 들어가거든요. 가정부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그 주인 하더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아주 부유한 집, 이 남자는 그냥 자기 가정부하고 이렇게 된 걸 숨기려고, 내쫓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온갖 말하자면은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조작해요. 그러니까 이방했다 그러고 엄마가 미친 여자라 그러고 또 뭐냐면 아동을 학대하는 이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쫓아 버리거든. 내쫓아 버리는데 어린 아들은 그걸 모르고 커요. 처음에 나올 때 뭐냐면 이 주인공은 광대로 지금 현재 어쨌든 늙고 병든 홀로 문을 모시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광대로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만은, 하여간,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로 내침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하여간 이렇게 그런 게 오랫동안 그래 당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과는 상관없이 웃음이 터져요. 막 웃음이 터지는데 그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자기가 어떤 부당한 대우랄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무례함 그걸 보면 막 웃음이 나는데 이 웃음을 참아요. 그 웃음이 막 나는데 웃음을 억지로 참으니까 그 고통스럽게 웃거든요. 막 억압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그 버스에서는 늘 우울해요, 이 사람이. 늘 우울하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가지고,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늘 정신과 상담 약도 오랫동안 먹고 있는 편인데, 어느 이제 버스에서는, 너무나 침울하게, 매일이 침울해요. 매일이 침울하고 이렇게 있는데, 버스 가다가, 시내 버스 타고 가다가, 앞에 앉은, 쪼매난 꼬맹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설랑은 되게, 아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길래 이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아이하고 이거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냐면, 그만하라고 막 화음을 지르거든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됐어요. 뭐, 이런 어떤 대우를 받으면 웃음이 터져요. 막 웃음이 터지는데, 까닥 웃으니까, 뭐가 그렇게 웃음냐고. 내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리냐.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쪽지안을 내거든요. 그 쪽지안이 뭐냐면, 저는 병이 있어요.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웃음이 터지는데, 아줌마를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걸 이해해달라. I'm sorry.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주인공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억압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호르몬에 모셔가지고 사람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첫 장면부터 뭐냐면 어떤 광고를 해가지고 무슨 세일하는 거 광대에 그 분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삶이 뭐냐 하니까 자기 내면에는 늘 불안하고, 상처에서 비롯된 어떤 자존감 없고 주눅 들고 어떤 이런 있는데 외적 삶은 뭐냐면, 호르몬을 열심히 모시려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돈 벌러 나가면, 어린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광대, 이렇게, 광고판이 빼앗기고, 막 이렇게 놀림을 당할 뿐만 아니고, 폭행도 당하고, 또, 겨우 일하던 회사에서부터 또 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웃게 가면서 코미디하게, 이 사람의 꿈은 코미디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웃게 가는데, 거기서 잘리기도 하고, 항상 삶이 이렇게 피폐해져 가거든, 점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을 모셔가지고 설랑가 막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는 늘 불안이 있고 어떤 상처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게 있고 이래야 되는 건데, 정신과 의사 상담할 때는 또 뭐냐면, 아니, 약을 7개나 먹는데 또 먹으려고 하나 이러니까 불안이 너무 싫어서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터지는 게 뭐냐면 그날도, 실직 당해가지고 아주 침울한 얼굴로 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젊은 은행원들, 청년들 셋이서 마주 앉은 그 아가씨를 희롱하는 거래. 희롱하다가 그런 것만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런 것만 보면 웃음이 터져요. 그 어떤 부당함에 막 웃음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음이 터지거든요. 막 웃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젊은 청년 셋이는 자기네들을 비아냥거린다 생각을 하고 시비가 붙어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설랑은 뭐가 그리 웃음냐고 두드려 패는데 늘 이 사람이 아스 플렉이라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늘 당했던 것처럼 그날도 뭐냐면 부당하게 막 웃는다는 그것으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설랑 이 젊은 청년 셋한테서 들이맞고 막 그냥 발로 채이고 이러는데 그때 뭐냐면 자기 동료한테서 받은 권총이 하나 있어가지고 권총을 꺼내서 살인을 해요. 3사람 모두를 죽이거든요. 3사람 모두를 죽이고는 막 그냥 큰일을 벌였으니까 막 뛰어오는데 뛰어와서는 도망가다가 공중 화장실에 뛰어들어가요. 공중 화장실에 맨 먼저 도망가서는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춤을 추거든요. 처음으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 뭐냐면 그 영화에 한 장면입니다만은 그 자기 아파트 옆에 이웃에 사는 또 딸아이를 하나 키우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어떤 3명을 죽이면서부터 이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가 새롭게 폭발했다 그럴까?
막혔던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호흡이 확 열린 거예요. 비록 살인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래 와서 처음으로 하는 게 춤을 추거든요. 마음껏 이렇게 춤을 추는데 춤을 추고는 곧바로 가서 옆에 있는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아줌마인데 늘 쭈뼛거리고 제대로 가지도 못했던 이 사람한테 살인을 하고 난데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바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섹스를 하거든요. 아주 힘있게. 그리고 또 뭐냐면 늘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잘려요. 또 잘리고 나오면서 옛날부터는 뭐냐면 또 잘렸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매번 비극일까 이랬는데 잘리고 나온 이 사람이 아주 경쾌하게 나오거든요. 경쾌하게 나오면서 출근 체크하는 그걸 다 부숴보고 그리고 또 뭐냐면 나오면서 광대이니까 항상 계단 밑으로 내려올 때 써놨던 표어가 뭐냐면 Don't forget smile. 늘 웃는 걸 잊지 마라. 요거였는데 지어버려 매직으로. 그냥 Don't forget 하는 잊어버리고 Don't smile. 웃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진짜 삶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면서 나중에는 뭐냐 엄마도 죽이거든. 엄마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냥 그 전에 엄마를 죽이기 전에 엄마의 어떤 그런 병 기록을 다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부로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출생 연부를 다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것도 엄마가 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아무 답장 없는 편지를 30년간 보내거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아들이 도대체 무슨 편지가 이제 보면서 자기의 출생을 알게 돼요. 자기가 가정부였고 하여간 등등 여러 가지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독백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어려서부터 웃었다고. 근데 엄마가 아이를 볼 때는 항상 해피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면서 단 1분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근데 엄마는 날락을 해피한. 그리고 내가 늘 웃는데 엄마는 나보고 뭐냐면 너는 병 걸렸구나.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이상하구나. 그런데 늘 엄마는 나한테 늘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게 나였다고. 엄마는 내가 병 걸렸다 그러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너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아니 그건 단순히 그게 나였어. 하고서는 엄마를 죽이거든요. 엄마를 죽이고 맨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은 그러면서 어쨌든 보통 조크라고 하면 악당의 출연이에요. 사회의 악당이라 출연하는데 그 악당을 고담시라는 데서 그 악당을 그리긴 그렸는데 전혀 다른 각도로 저는 보여가지고 요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코미디언이 이게 꿈이었는데 어느 밤 무대에 가가지고 우연하게 자기가 코미디언 그걸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때도 짧은 그 무대 앞에 서는데 막 웃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근데 이 웃음을 참아야 말을 해야 되는데 코미디언 잠깐 밤 무대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나오는 고성에도 웃음이 터져서 깍깍 웃음을 참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엄마 병원에 가 있을 때 TV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머레이라고 하는 TV 진행자, 코미디 프로 진행자가 그 필름을 입수해가지고 그 프로에서 자기를 이제 밤무대에 잠깐 보여준 그걸 이렇게 방영을 하면서 아주 희롱하거든요. 코미디언이 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웃겨야 말이지. 그러니까 짧은 그 장면을 그러니까 방영을 하면서 어떤 필름을 입수해가지고 방영을 하면서 머레이라는 이 진행자가 아주 비아냥거려요. 코미디언 자질도 없고 엄마가 어릴 때 말했던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공부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어떤 그런 장면인데, 머레이는 그렇게 놀렸지만, 그게 방송이 타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정식으로 머레이 쇼에 초청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초청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만은, 근데 머레이 쇼에 초청받아 갈 때, 유명한 장면, 포스터에 나오는 장면인데, 굉장히 높은 계단,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산동네 같은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집이 계단 위에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계단에 내려오면서 이 아스플렉 이 주인공이 춤을 추거든요. 그 춤은 뭐냐면 정말 기뻐서 춰요. 막 이제 추는데 어쨌든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머레이 쇼에 참가를 해가지고 코미디 쇼에 나왔으니까 코미디를 한번 하라. 근데 코미디가 안 되고 자기의 진심을 이제 막 얘기하고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무례하다고. 내가 3명을 죽였대. 고백을 해요. 내가 3명을 죽였는데 그들이 죽었을 때는 온 국민이, 온 어떤 시민들이 다 일나가지고 설랑은 뭐 악이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갔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무리한,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다. 자기보다 좀 못하거나, 초라하거나, 가난하거나, 뭔가 이러면 막 같이 밟고, 외면하고, 희롱하고. 당신도 뭐냐면, 나를 TV에 나타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비아냥객으로 희롱하고, 웃기대.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무리하고, 남을 무시하는 당신은 죽어 마땅히 하면서 그 총을 꺼내 죽여버리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 막 사람들이 막 온갖, 이 사람은 이제 잡혀가지고 경찰서로 가고, 근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통 약탈과 파괴가 일어나고 시민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는데, 경찰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뒤에 잡혀가는 그 아스플렉한테, 그러면 니 때문에 이 사회가 대혼란에 온 폭동과 막 이게 막 약탈이 벌어진다고 막, 저게 안 보이느냐고, 그 아우성이 보이지 않냐고, 막 불나고 이런 거, 불타고 이런 거 안 보이냐 이랬더니, 아서는 뒤에 앉아가지고 삥까지 웃으면서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가.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상이 되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결국 잡혀요. 잡혀가지고 정신과 병동에 갇히는데, 하얀 어떤 복도를 걸어가면서 맨 마지막 장면이 있으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막 기쁘게 춤을 추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주 마지막 장면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감독이 이제 터치를 하면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걸 밖으로 읽으면, 조크는 악당의 대명사예요. 배트맨, 나이트인가, 그것도, 그 영화에서 그 조크가 나오는 악당의 대명사거든요. 그 기존의 어떤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설랑한, 조크가 악당으로 되어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외양은 뭐냐면, 살인을 하고, 강도를 죽이고, 은행원을 죽이고, 또 뭐냐면, 엄마도 죽이고, 또, 자기, 같은 일하던 동료도 죽여요.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이용해 먹은 어떤 그 사람도 죽이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쇼 진행자 머리도 죽이는데, 이렇게 악당이 되면서,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진 모양으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난 이게 그렇게 안 보이고, 우리 내면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중요한 건, 한 바깥의 어떤 악당의 출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화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따로 보이는 게 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살아가잖아요. 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성격이, 내 어떤 모든 존재가 언제나 만족스럽고 평화로우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겠죠. 근데 내가 이제 나를 살아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때로 어쨌든 시기나 질투가 확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왔었는데, 그 얘기 길어지니까 놔두고, 자기가 못마땅해 하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어쨌든, 부끄럽게 여기는 어떤 면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늘 자기가 완전할 수 없고 만족스러울 수 없는데, 문득 이런 게 나타나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어떤, 좀 미진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요런 면에 대해서 내가 하는 짓이 뭐냐는 거라. 조크가 그랬듯이, 조크에게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라. 오늘 아침에 또 약간 평생을 크리스찬, 이제 가톨릭 신자로 이렇게 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도 그냥 무턱대고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전화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가지고 자기 안에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또는 뭐냐면, 짜증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 아니,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 되나? 하고 설랑은 그런 자신을 뭔가 못마땅해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주여 죄송합니다. 또는 어떤 죄의 사함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별로 나답지 않다. 또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또는 어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또는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면들이 이게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하는 짓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조크에게 했듯이, 너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를 있는 그대로 안 봐줘.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모든 감정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봐줘. 부족하다 싶은 것을 막 탓하고 원망하면서 바꾸려고 그러고, 불안한 자신을 못 견뎌가지고 살다가 그런 불안이 찾아오기만 하면, 그런 자신을 한탄하고, 난 아직 이것밖에 안 됐다. 또는, 나이가 좀 이래 돼가지고 살다가 그 아들, 딸 이렇게 시집 다 가고 혼자 있게 되면 공허감이 밀려오는 거야. 그 공허감이 성 밀려오기만 보면 못 견뎌가지고 살다가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어떤 그런, 특히 더 심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거 가지는 사람, 공황장애 나타나기만 하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막 없애려고 그러고, 그런 탄탄하고 탓하고 막 그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늘 그렇게 당했던 조크가 이 권총을 하나 자기 동료로부터 하나 동료가 줘가지고 하는 거 받게 되는 건데 이건 하나의 계기예요. 밖으로 보면 살인자가 되고 악당이 되는데 그래 보지 말고 그래 뭐 우리가 그런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출구가 되거든요. 출구가.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 탓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는 뭔가 잘못됐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단 한순간도 단 1분도 난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뭐냐면 맨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내 인생은 비극 그 자체였다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비극 그 자체였는데 내 인생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다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웃거든. 맨 마지막 장면에. 어쨌든 근데 뭐냐면 그러다가 뭐냐면 이 권총을 통해 가지고 은행원을 부당하게 그 한 아가씨를 희롱하고 그냥 나는 저것 때문이 아닌데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폭행을 당하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니다라고 해본 거예요. 권총을 통해 가지고. 그것 하나의 계기죠. 하나의 상징이고 진짜 사람을 죽였다 말았다 악당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도 똑같은 어떤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조크에게 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짓들이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지 않아. 초라하고 못난 면은 수수하게 불거리게 여기고 하여간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짓밟고 외면하고 닌 잘못했다 지칭하고 왜 나는 이럴까? 나 아직 이거밖에 안 됐을까? 왜 나는 늘 그렇게 한다는 거지. 늘 그렇게 하는 건데 조크는 영화에서는 뭐냐면 처음으로 네가 틀렸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무례하고 무시하는 그러지 마 하는 어떤 상징으로 그래 나온 건데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어쨌든 그 자기 안에 늘 잘못된 또 뭔가 문제가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그 생명이 열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늘 참았던 웃음이 나오면 꼭 참아야 돼요. 억압해야 되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냥 막 웃거든. 하하하하 웃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취조하던 그 경찰이 여경이 뭐냐면 왜 그렇게 웃느냐. 그렇게 웃는 걸 한번 얘기해 봐라. 이랬더니 이해 못 할 거야. 이해 못 하죠. 이해 못 하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여간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갑자기 이제 춤 얘기하면서 이 조크라는 영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게, 조크와 사회 얘기가 아니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그를 비아냥거리고 그를 어때 희롱하고 너는 잘못됐다고 규정해버리고 아니, 우리가 그래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조건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잘못된 건 너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초라하고 못난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걸 잘못했다고 규정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너는 쭉쟁이니까 채워야 돼. 이렇게 살아가서는 저렇게 돼야 돼. 하는 요 생각이 요 분별심이 잘못됐다. 그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생명은 그대로 모든 것이 생명이거든요. 모든 것이 생명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내던 프린트물 세 번째 줄 보면 그죠?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무압기소구하고 하는 바를 업신여기지 말며 하는 바를 업신여기지 말며 일어나는 바를 싫어하지 말라. 자 보세요. 하는 바라는 걸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 삶은 늘 이렇게 흐른다는 우리 마음도 감정도 흐른다는 건데 평안롭다가 늘 말씀드렸죠. 이 삶이 진실인가 그래요. 이렇게 늘 평안롭다가 문득 뭐냐면 우울하거나 또는 어떤 시기와 질투와 또는 어떤 분노와 짜증과 화가 온단 말이죠. 평화가 막 무너지고 좀 이렇게 충만하고 뿌듯했던 마음이 만족스럽던 마음이 물기한 없는 마음으로 확 바뀌는 거래. 이게 문득 삶은 그 순간순간 사는데 문득 이 순간에 거하게 되거든. 그 순간을 살게 되거든 그 순간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또 뭐냐면 일어나는 바를 불안이 올라오고 어떤 공황장애가 올라오고 뭐든지 불안이도 외로운데 올라오는 그 공감이 올라오고 뭐든지 올라오는 말을 싫어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조크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분노를 했고 분노를 하면서 자기 생명이 호흡되고 막 흐르는 걸 느끼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런 건데 말하자면 그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 바를 그때 삶의 상황 속에서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올라왔을 때에 그때 하게 되는 우울이거든 또는 어떤 그런 외소함이거든 초라함이거든 또는 어떤 불안이거든 뭐든지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조크란 영화가 딱 맞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 또 뭐냐면 일어나는 바를 싫어하지 말라. 진실로 싫어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싫어하지 않게 되면 영원히 싫어하지 않게 된다. 이걸 싫어하고 이것을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아까 권위, 위험이라는 생명 그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요. 슬픔은 슬픔의 에너지, 기쁨은 기쁨의 에너지. 어떤
것도 다 생명이거든. 정말 소중해요. 우리가 진정 만족스럽고 평화롭게 나답게 살아가는 데는 지금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 이대로가 부처고 이대로가 만족이 이대로가 자유야. 이대로가 우리가 찾는 거라. 우리가 찾는 그 모습은 이미 돼 있다고. 근데 우리 딱 한 생각. 이건 아니지. 왜 이거 말고 딴 걸 찾냐면 상 때문이에요. 이렇게 흔들리고 초라하고 때로는 만약에 사람이 좀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기축되고 이 반달 하나 꽂을 거 보면 요리 이게 무슨 하고 여기는 없다 하고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없다 하는 거기에 온통 철철 넘치게 있어요. 번뇌 그대로 버리고 중생 그대로 붙여나가는 진짜 1.1 턴이 아닌데 삶은 이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있어. 삶의 목적은 이루어져 있다고. 이대로라고. 다만 잘못된 건 뭐냐면 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 혹은 나의 생각 혹은 나의 분별 그 바탕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죠. 이것 때문에 뭐냐면 취하고 버린다고.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이 되려고. 이런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이 되려고. 그러면서 시간이 생겨버리고 시간이 생기면 노력해야 되고 있지도 않은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의 모습 또는 모양에 빠지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적으로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생각이라 우리의 아주 오래된 습 이런 모습과 평화롭고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어떤 도를 깨친 사람이 이런 모습이야. 틀렸어요. 진짜 도를 깨친 사람은 뭐냐면 그런 어떤 모습에 국한되지 않아.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돕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아까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래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이 오다 슬픔이 오고 또는 어떤 그런 공황장애가 오고 초람이 오고 안절부절 못할 때 이게 법이라. 그러니까 마조선생은 이런 말 했거든요. 기시. 이게 진실의 눈이에요. 기시, 기시적 법기하고, 기시적 법기하고, 멸시적 법멸이라. 일어날 때에는 감정이 일어나고 우울이 올라오고 어떤 불안이 올라오고 어떤 것을 기쁨이 올라오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모든 것, 나타나는 모든 것, 드러나는 모든 것, 경험되는 모든 것 다 우리의 내면 보면 바깥도 똑같아요. 저게 나무가 아니에요. 모양을 따지면 나오지만 그게 법이에요. 일체 전부가 다 법이라. 오직 법밖에 없어. 법회라 법회. 일어날 때는 곧 법이 일어나고 진실은 법이 일어나고 진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보통 바다에 치잖아요. 이 파도 한 방울 한 방울이 전부 바다라. 우리는 얼마나 모양에 빠지니까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진실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지금 경험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외로움이든 초라함이든 수치스러움이든 상관없어. 이게 법이라. 일어날 때는 곧 법이 일어난 것이고 사라질 때는 곧 법이 사라진다. 진짜 맞거든요. 근데 우리의 분별 하나가 우리의 생각 하나가 그 어쩔 수 없는 나라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나라는 바탕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나는 뭐냐면 전적으로 과거예요. 전적으로 과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고 관념인데 과거의 경험들, 지식들, 어떤 그러니까 습득된 이런 것들로 해서 형성된 묘하게 이 참 희한하게 그 이미지예요. 나는 100% 과거예요. 이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가 뭔지를 몰라요. 판단할 수 없어. 과거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야가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회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생각하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라. 지금 이 순간을 돌아오면 생각이 끝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이 나라는 것으로 어떻게든 판단할 수 이걸 불가사의라 그래. 그 무엇으로도 이게 생각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순간은. 자, 슬픔. 이 슬픔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단정하고 정의 내려버려. 이거 나쁜 거야. 절로 가버리는 게. 있어 봐, 여기. 이게 진짜 슬픔인지. 오직 여기 슬픔밖에 없는지. 이게 노자가 얘기하겠죠. 제 첫째 문장에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슬픔이야. 이게 법이란 말이. 근데 이건 슬픔은 싫어. 나빠. 난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었어.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싶지 않아. 하고 떠나버린다고. 슬퍼보라고. 진짜로. 여기 슬픔이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슬픔이 없어요. 기억 속에나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로 똑같은 경험 아닌가? 이것이다. 규정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미래로 가버려. 이 슬픔이 없는 존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 아니라 깨닫는 부처가 되고 싶어가지고. 전부 망상이야. 여기 오면 이지. 그러니까 외로움이든 공황이든 뭐든 괜찮아요. 지금 일어나는 이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름 붙여버려. 슬프다, 외롭다, 뭐다 이름 붙여버려. Now, 이름 이전에 이것은 불가사의예요. 몰라, 이게 뭔지. 굳이 말하자니까 이게 본래 문명이고 이게 불성이라.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이게 불성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불성 자체로 부처 자체로 살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 이놈의 상 하나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각이나 상 분별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나쁜 거야 따라가 버리고 바꾸고 고치고 이런 존재가 아닌 저런 존재가 되는 모든 책임과 수고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시급해. 그러면 지금 이것인데 내가 잘못된 건 이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요 눈 또는 요 개념 어떤 생각 요게 잘못인데 요 생각을 믿고 바라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요걸 고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조크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그 영화가 그렇게 감동스럽게 다가오고 두 번째 영화 볼 때는 막 같이 웃었거든요. 내 인생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다고. 우주적 농담 그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우주적 농담이 표현은 좋은데 하여간 참 그 통쾌했던 것은 그러니까 한 개인과 사회 이래 나누면 그 영화가 오해되는 거고 물론 그래 봐도 괜찮아요. 감독은 그랬다 하더만요. 한 인간이 어떻게 악당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조명해보고 싶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이지. 그러지 마라. 그는 상처가 쌓이고 원망과 분노가 쌓여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약간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나는 내면으로 돌리고 싶은 거야. 아니 사회가 그걸 하는 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 무압기소하고 그 하는 말을 업신여기지 말며 무염기소생일 그 일어나는 말을 싫어하지 마라.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도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어난 이게 모든 일이라고 경험되고 드러나고 나타난 건 이거 전부가 다 법이에요. 법은 따로 있질 않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는 건데 어쨌든 마조 얘기했잖아요. 기시 법기하고 멸시 법멸이라니. 근데 요 대목에서 또 한 가지 같이 연결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춤이라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뭉클하게 하나 통쾌했거든요. 참 나도 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공중 화장실에 가서 춤추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뭉클하게 왔어요.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고. 내가 살인한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그가 비로소 자기가 숨 쉴 구멍을 스스로 발견한 거라. 늘 내 탓으로 돌리고 나는 부당하고 나는 살아있어서 안 될 존재고 이러다가 그게 아니었음을 이렇게 늘 날 판단하고 분별하고 희롱하는 너들이 잘못됐다는 것. 그럼 우리 내면으로 돌리면 이 삶은 그대로인데 네가 잘못됐다. 내가 나한테 그러잖아요. 이제 비로소 진실을 본 거라. 그래서 그걸 거친 거죠. 나를 어떻게 호치고 바꾸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희롱하는 그 모든 몸짓이 정지된 그때 비로소 춤이 나오는 그게 위험이라. 그냥 나로 존재하는. 진정한 위험은 하나가 될 때가 나오거든. 둘이 되면 슬펐어 또는 공허했어. 대부분 사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고 얘기했듯이 딱 나오면 이게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평화로울까? 지금을 비난하거든. 근데 진짜 공허가 되어보면 아마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있어보면 이 공허 그 자체가 위험이라, 위험. 대위라, 대위. 이것을, 지금 내게 찾아온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위가 이르리라. 왜냐하면 어떤 파도, 어떤 물방울도 물이거든요. 이미 그게 그것이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바로 지금 이것을 통해가지고.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즘에 여기서 기왕 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15분에 시작했으니까, 그죠? 아직 시간도 안 됐다. 그러니까. 춤 얘기했으니까 이 춤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주적인 춤. 이미 말씀 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바람이 날리고, 바람에 낙엽이 나부끼고, 자동차 지나가서 막 꽥 소리가 나고, 야밤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고, 또는 꿈속에서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 어떤 생각에 시달리기도 하고, 감정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전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내가, 이런 많은 힘든 관계를 견디고 버티고 해가지고 신랑은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만족과 평화를 내가 수고해서 막 이루어야 되고. 근데 뭐냐면 이 세상은 뭐냐면 살아가기 너무 버거워. 너무, 그러니까 투쟁해야 될 사회. 어떤 남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나 또는 어떤 뭐냐면 저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니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고서 애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용을 써야 되는 세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 얻었어. 이루었어. 근데 이게 오래 가나? 곧 잃어버리고 다시 상실이 오고 그럼 또 절망해야 되고 또 무슨 노력해야 되고 그 가다가 사라지는 세상. 많은 것을 얻은 것이지만 많은 것을 얻는 사람도 드물지만 실제로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얻은 게 다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은 얻었다가 다 놓고 가지만, 얻지도 못하고 흑흑거리다가 인생이 뭔지 이래가지고 죽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인생은 우리에게 감각되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이상이에요. 우리가 경험되는 거는 그냥 이런 상태죠. 뭐, 얻거나 잃거나, 또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어떤 성공 실패가 있고, 틀렸어요. 훨씬 더 큰 것은, 이 인생은 뭐냐면,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은, 이 평범한 일상 이대로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그걸 잠깐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늘 이게 그림을 그렸던 이 그림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건 어쨌든 이 파도예요. 섰거나 무너졌거나 좀 고요하거나 소란스럽거나, 그러니까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항상 이렇단 말이죠. 마음이 평화롭거나 다시 스긋거리거나 다시 메말라지거나 위축되거나 늘 이거거든요. 이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하나하나가, 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설명할 수 없는 이 무한, 이게 있어요.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바탕은 이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사실 이런 것들 보면 금방 경험이 없어지고 얻었다가 잃어버리고 섰다가 무너지고 허망하게 그지없잖아. 언제나 변화하고 언제나 있나 하면 잡아도 잡히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이 목숨까지도? 없어. 한 번도 진정한 소유를 해보지 못한 채 가는 게 인생이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그 더 많은 소유가 나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주리라 생각하고 막 애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게 늘 이렇다고요. 이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조금 조금만 편안했다가 또 막 메말라고 힘들어졌다가 이렇단 말이지.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건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일견 참 허망해 보이고 참 그렇게 보이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뜻밖에도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히 충만하고 완전히 완벽한 뭐라고 이게 감각되어질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진짜 맞거든요. 이게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나타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이거예요. 드러난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거고 경험되는 이것이 도저히 경험될 수 없는 것이 그 순간 나타난 기라.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오묘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경험해. 모양에 어떤 이런 그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소유라는 측면에서 인생을 바라봐서 그렇지 조금만 더 진실을 닿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황장애든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무한한 충만과 완벽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한계를 가진 경계를 가진 너무나 위축되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너무나 물기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게 무한한 물기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 이게 진실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불행할 수도 없고 결핍도 없어요. 실상은. 다만 생각과 분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뭐냐면 착각과 오해, 고정관념들이 있지도 않은 결핍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낼 뿐이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춤이란 말이에요. 영원하고 무한한 것의 춤. 이걸 릴라라 그래요. 릴라가 뭐냐면 신의 유희라. 신하는 건 이걸 다른 이름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 불성이다, 신이다, 또는 어떤 무슨 순수식이다, 참나다, 뭐 본래 면목이다, 온갖 이름 다 필요 없어. 공에 춤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춤이거든요. 이 색이 공의 춤이라.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뜻밖에도 뭐냐면 내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는 진리가 뭐냐? 지금 나타난 요거라. 이걸 누가 알리? 이 외소된 건 시기와 질투심이 확 생기고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확 올라온 요게 내가 구하는 영원한 진리라는 걸 누가 알리?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이게 다른 걸 찾으면서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는 기라. 모든 나타난 것은 그 나타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맛보고 싶은 어떤 충만과 어떤 그런 평화와 수억 배나 되는 것이 그렇게 그 순간에 뭐냐면 물기 하나 없는 왜소한 모습으로 위축된 모습으로 올라온 기라. 바늘 하나 꽂아도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의 그 왜소함으로 그 무한한 것이 그 순간에 올라온 기라. 정말 춤이거든요. 모든 것이 춤이기 때문에 뭐냐면 아까 노자의 편을 빌면은 그 하는 바를 없이 인지기지 말며 다 이게 진리인데 이게 법이에요. 마주와 영어처럼 일어날 땐 법이 일어나는 거, 사라질 땐 법이 사라져요. 진리만이 존재해요. 실제 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업신여기죠. 자기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머레이라는 그 코미디언 진행자가 아스 플렉이라는 그 사람을 코미디언이 꾸민 그 사람을 아주 희롱하는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주인공이 저 중심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분노,
사실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어떤 분노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고 고치고 비난하는 이것에 대해서 네가 틀렸지. 이 왜소하고 무너진 이게 잘못된 게 삶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삶 이대로 진리라. 삶의 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 일어나는 없인 얘기지 말며 그 일어나는 싫어하지 말라.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위가 이른다. 이것도 이해됐습니다. 그죠? 진짜 우리는 위험 자체라. 그 슬프고 강아지가 막 이랬던 것처럼 슬프고 긴장되고 어쩔 줄 모르고 공황증이 요게 위험이다. 이게 진정한 위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치고 절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걸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춤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춤. 다른 말로 하면 진아, 참나. 이 춤이거든. 어떤 것도 춤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뿐만이 아니고 아까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 하나. 이 마른 땅을 먼지 바람이 일으키면서 굴러가는 그 떨어진 낙엽 하나가 도예요. 그게 춤이거든요. 문득이 목소리가 나는 것도 춤이고 땀이 나는 것도 춤이고 여러분이 눈 깜짝거리고 발가락 꼼짝거리고 지금 이 순간 딴 생각하는 것도 춤이에요. 모든 것은 무한한 자의 이 신의 춤이거든. 신카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춤이에요. 이게 진실이라는 건 어떤 자각이 오면 그냥 춤출 뿐이죠. 고치고 바꾸고 어떻게 얻고 다 사라져버려요. 춤을 추는데 춤추는 자는 없어요. 그냥 춤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설랑은 아픈 사람들 또는 어떤 권유관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힘겨움을 나누지만 나눈 자가 없어요. 진짜거든요. 이게 이 춤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추고 있는 이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작아져 버리고 한계를 가지고 유한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바로 그 착각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한계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에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춤이니까 밥을 먹을 때 맛있다 또는 뭐냐면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지 보세요. 어떤 딱딱한 음식이 들어올 때는 이 씹는 강도가 달라요. 부드러운 게 들어오면 씹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나오는 침도 다르고 이게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게 춤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이 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약간 이 춤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진실로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냥 춤출 뿐이죠. 춤이 어떤 거예요? 공허감이 왔을 때 그냥 공허한 거. 바꾸면 안 돼. 고치면 안 돼. 법이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세상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공허감을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지. 경험해보면 내가 만난 건 공허감인데 영원히 공허하지 않는 이 완벽함을 만나요. 법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즉각적이거든요. 오직 둘이 아니라 그 순간에 초점이 지금 이 순간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에 완전히 열려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판단해도 나도 죽고 이것이 무엇이다 규정도 이것도 없어져요. 오직 남는 건 삶의 이 영원한 흐름,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자비라 그러기도 하고 언제나 이 진실을 가르치려고 끊임없이 오잖아요. 얼마나 멋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 하여간 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제가 이 조커를 말씀드리면서 애틋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요대로 춤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한번 춤을 슬픔의 춤, 왜소함의 춤, 기쁨의 춤도 괜찮아. 진짜 추면 기쁨이 사라질 때 왜 사라지지? 이게 아니에요. 만족하고 흐뭇함이 있다가 이 막 사라지고 다시 할 때 오늘 왜 이러지?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춤출 뿐이지. 삶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참 너무나 평범한 이 모습으로 기적 같은 춤들이 일어나거든. 와, 우리는 참 멋있어요. 바로 이미 그 자체로 살고 있으니까 찾고 구할 것도 없이 이런 얘기가 와서 그 순간 존재할 수만 있다면 두 문장 그것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부유불륜 대저 오직 싫어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싫어할 게 없죠. 춤인데 뭐 그게 진리의 현현인데 싫어할 게 없잖아요. 그 이해의 전환이 오는 게 깨달음이거든. 싫어하지 않으면 영원히 싫어하지 않게 된다. 싫어할 대상이 사라지죠. 싫어할 대상도 사라지고 싫어할 주체도 사라져요. 그냥 삶의 흐름, 그 어떤 춤.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너무나 또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또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듯한 한 개인이 있는 듯이 그래 살아가는데 네 번째 문장이죠. 그러므로 성인은 자기 자신을 알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나타내지 않는다. 드러낼 내가 없어요. 그냥 근데 또 하나 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래서 완전히 이 나 없음을 알게 되면, 나 없음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나 없음이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한 개인이잖아요. 그죠? 요게 한계란 말이죠. 한계. 근데 요 나 없음, 몸은 있습니다. 지각되는 요거는 대상은 있어요. 이게 나라는 생각이 없다는 뿐이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 동그라미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 이 나 없음을 깨닫게 되면, 보세요. 요 나라는 게 테두리 쳐지니까 나 아닌 게 생기거든요. 안과 밖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 테두리가 사라지면 온통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것도 나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특정의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타날 때 그게 나예요. 길바닥에 지나가는 그 먼지 투성이의 휴지조각 하나가 나고 생각이 나고 몽땅 나예요. 저 팔랑거리는 저 나비가 나고,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거든요. 진짜 나의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본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모습대로 살고 있어요. 다만 착각이 계속해서 눈앞을 가려가지고 특정의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분리가 오는 건데, 분리가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자기 자신을 알지만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나가 없죠. 자애, 스스로를 사랑하지만 존귀하게 높임을 당하지 않는다. 존귀한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 만들 수가 없어. 뭐 있어야만 돼. 높낮이가 있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므로 그 빛이 차라 이를 버리고 저를 버리고 이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 노자의 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어쨌든 춤을 한번 추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추고 있고 나도 추고 있는 이 춤. 근데 얼마만큼 언어로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비록 다 이렇게 그 언어로 표현되지 않거나 또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공명할 수 있었다면, 함께 이렇게 울림이 있었다면 그걸로 족하다 싶습니다. 이건 참 이렇게 고맙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렇죠.